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에너지썰 여변석입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종목을 꼽으라면 아직 죽지 않았다 2차전지가 좀 있잖아요. 2차전지에서 또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고려아연입니다. 저희가 또 많이 설명도 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고려아연이 2차전지보다는 수소 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호주의 썬메탈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쪽에 굉장히 대규모 태양광 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까지 가져와서 여기 고려아연 공장에 쓴다는 게 이렇게 하나의 큰 목표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썬메탈이라는 호주 공장을 나타내는 건데요. 사실 저 뒤에 있는 게 제 기억이 정확하면 여의도보다 더 큰 면적의 그 태양광 발전소가 있어요. 그때 300메가와트였던지 아무튼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100메가와트 이상의 이런 대규모 태양광 팜이 있는데, 저기에서 만들어진 걸 이런 공정들을 통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특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크에너지라는 호주 또 재생에너지 전문, 그러니까 신에너지 전문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암모니아든 액화수소든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고요. 그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게 온산 공장에서 그 재련을 할 때 쓰이는 겁니다. 사실 재련소 같은 경우가 탄소 배출이 엄청 많은데, 그거 하나를 전부 다 이제 탈탄소화 시키는데 이런 핵심적인 거를 자기네 이런 사업 생태계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남은 건 또 수출하고 여기서도 쓰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현재 고려아연의 생각인 거고, 아마 이게 잘 된다면 수소 산업이 하나의 정말 이런 산업 생태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롤모델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중립을 위한 이런 하나의 좀 좋은 케이스로 성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정말 중요한 걸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저게 그 수소환원제철인데, 왜 수소환원제철이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공업 부분에서 철강이 배출하는 탄소가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축이 확 이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탄소 훨씬 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수소 환원제철 기술이 필요한 거고, 포스코가 수소 기술에 대해 이제 진심으로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뭐 포스코 하면 최근에 뭐 2차전지 기업으로 뭐 탈바꿈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메인은 철강입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이 별게 없네요. 저거는 저번에 보았던 거고, 저것도 저번에 봤던 거고, 저번에 타봤었잖아요, 우리 저거. 저희가 지금 공교롭게 효성 앞에서 딱 멈췄는데, 제가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가장 잘하는 기업이 어디냐? 그러면 보통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기업들을 꼽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SK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면 그 SK는 뭐 수소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정유가 있기 때문에 정유 베이스에서 오는 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냐? 대부분 효성을 꼽습니다. 자, 효성이 뭐가 좋냐면, 효성의 파트너가 독일 린데입니다. 린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액화 기술이 가장 뛰어난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효성을 보면 유일하게 액화수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 대규모로 액화를 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을 가진 린데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한화 그룹 앞이 있습니다. 한화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렇게 회사도 인수 합병하면서 많이 나와 있는데, 뭐 하나 에너지, 오션, 저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렇게 3곳 정도의 주요 기업이 있더라고요. 저기 보면 하나 오션 쪽에 보면 지금 NH4K, 그러니까 암모니아 운반선이랑 저기 수소 잠수함이 전시가 돼 있는데, 암모니아 운반선은 지금도 많이 운반을 하기 있기 때문에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주를 하면 되는 거고, 쟤는 만들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현대중공업 부스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저기 있네요. LH2 캐리어. 저게 조금 애매한 위치입니다. 저게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많은 조선사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손실률을 되게 줄여야 돼요. 근데 손실률을 줄이려면 캐리어를 두껍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재액화 시설을 또 첨부를 하면 되고,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녹록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성을 맞춰야 되니까. 최근에 제가 들은 걸로는 손실률이 한 7에서 8%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7, 8%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큰 손실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쪽에 보면 G필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소 기업 중에 중소기업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작년에 열렸던 하이볼루션 수소 전시회에 직접 참가도 했었고요. 제가 왜 이 G필로스 앞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 여기 보면 수전의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저기 1M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 1메가 기준이거든요. 근데 1메가 기준, 뭐 우리가 막 원전하면 1.4기가, 그리고 막 화력 발전도 1기가, 뭐 해도 뭐 몇십 메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게 2기가가 안 됩니다. 이거가 대규모로 이렇게 하면서 화학작용 그리고 전력을 얼마나 잘 공급해주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소를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느낌으로 와야 되는데요. 안에 수전의 시설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우리가 수전의 시설 용량을 키울 수 있는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네, 2023 H2B에 나와 봤었는데요.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제 소감은요, 일단 SK가 보이지 않았다. 한 바퀴 쑥 둘러보는 동안 SK그룹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뭐 안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SK그룹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수소 분야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좀 다른 SK그룹만의 뭔가 기술을 못 보는 게 좀 아쉽긴 하고요. 그동안 우리나라나 외국의 수소 박람회를 가보면 생산이면 생산, 활용이면 활용, 이렇게 어느 한 분야에 좀 치중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모빌리티나 이런 자동차 분야에만 볼거리가 좀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역시나 이렇게 실물로 볼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활용 분야가 조금 더 다양화됐고, 유통, 그다음에 생산 분야까지 좀 볼 수 있어서 뭐 그런 거는 조금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수소 산업이라는 게 2030년, 일러야 2030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실감을 할 수는 없을 건데요. 항상 수소 산업은 잠재력이 큰 산업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수소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